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10학년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행복의 의미와 기준 중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양한 시대와 또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이번에는 조금 더 행복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행복의 다양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고요. 행복의 기준을 토대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적이에요. 자,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고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세요. 미국인의 행복 지수 추이인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 2만 5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높죠. 4만 그렇게 되죠. 자, 반면 그런데 평균적인 행복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득이 높아져도 그리 행복하지 않고 행복과 그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위리나 국민소득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요, 행복 지수가 이러한 커브를 그리게 돼요. 처음엔 급격하게 상승했다가요. 왜냐면은 잘 살거든요. 못 먹었던 것도 먹게 되고 못 가졌던 자동차도 갖게 되고.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은 행복에 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리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 점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4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400을 버는 사람이나 600을 버는 사람이나 그리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500을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900을 버는 사람이나 그리 차이가 행복에 주는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터링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더라도 참살의 지수는 이제 행복 지수라고 봐도 되는데요. 주관적인 만족감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1300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꺾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큰 행복에 있어서 차이는 없더라. 우리나라는 여기 정도 있고요. 이 자료는 1995년 자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경제적인 조건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정신적인 조건이 행복에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자, 이건 이스터링의 역설이라고 해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역설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경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의미해요. 물론 그 다음은요, 소득이 나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정신적인 즐거움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올라갈 때까지는 정신적인 즐거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조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우리 행복의 조건 다시 봅시다. 물질적인 조건 필요해요. 일정한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죠. 그렇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이걸로 아주 즐거운 상태를 누릴 수는 없다. 그럼 그 이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는 물질적 조건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신적 조건이다. 가치관이란 말이 나와 있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개인들마다 갖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가치관이 그렇게 잘 확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삶에 대한 목표, 어떤 것이 바른 것이다 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그죠? 여기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좋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좋고요. 형제 간의 사랑도 좋고요. 우정, 친구와의 우정도 좋아요. 남녀 간의 우정도 좋아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우정도 좋아요. 이런 감정적인 충족감, 또 자아실현.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아무런 의미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기보다는 뭔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씨앗이 발현을 해서 꽃으로 열매로 이렇게 피어날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될 때
행복할 수 있겠죠. 자, 행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질적 조건만 추구하고 정신적 조건을 등한시하게 되면 돈에 매달린 사람이 되겠죠. 인생이 지긋지긋할 수 있겠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정신적 조건만 충족하고 물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루 밥 먹는 것이 걱정인데 정신적 조건이 그렇게 충족될 수 없겠죠. 다른 가족들,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고르게 추구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돈이 필요한 이유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이고, 소비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에 만족하기 위해서이고, 그 만족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소비를 해서 먹을 거를 사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이고, 먹는 이유는 맛있고 배부르기 위해서이고, 맛있고 배부르는 것은 나의 신체적인 조건을 만족함에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서죠. 근데 행복하는 것은 무엇의 수단이 될 것인가? 그 위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결국 무엇이다? 내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들,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것들, 좋은 대학교 왜 가려고 하니?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자,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는 것들이죠. 자,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은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쾌락,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술 많이 먹죠. 여러분들도 자꾸 해피벌룸, 그 뭐죠? 기분 좋아지는 웃음 풍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에 빠지잖아요. 잠시 그걸 할 때 만족스럽죠. 근데 그걸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닥쳐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 학교에서 혼들어야 되고 부모님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정된 느낌 상태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삶에 만족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다워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우리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해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 쉽지 않아요. 가족이 정말 저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 보게 되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는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교실에서 만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다른 돈 많이 번 사업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삶에 나는 정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찰이라 그래요. 돌아켜 바라보는 것들이죠. 자, 그것을 좀 섬세하게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내 삶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죠. 자신의 조건을 타인의 조건과 비교하지 않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낙관적이고 좋은 쪽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던가 꾸준하게 건강을 위한 노력들 있죠. 또는 나의 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행복의 조건들을 배울 건데요. 양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트를 나누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의 조건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3단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죠. 내 삶을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고 들고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이건 개인적 차원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적 조건이 있고 정치적 조건이 있고 사회적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스터링의 역수를 봤을 때 국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봤죠? 거기서 보게 되면은 다시 볼까요? 이렇게 쭉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같은 소득 수준을 받는데 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않을까? 어떤 나라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어떤 나라는 덜 행복할까?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할까? 자, 그것은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행복의 조건을 볼 때는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특히 공동체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요, 그 사회가 기본적인 의식주와 안전한 삶의 공간을 제공해 줄 때, 주거를 쾌적하게 만들어 줄 때, 그럴 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때 행복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조건으로는요, 법치주의 원리가 잘 적용이 돼서 함부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가 잘 확립이 돼서 내가 그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자, 이것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강조되었던 부분들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윤리적인 조건도 있어요. 내가 속한 사회가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하고 개인들마다 갖고 있는 이기주의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을에는 절대 혐오 숫자로 들어오면 안 돼. 님비 제발 들어와. 핀피. 자, 이런 것들이 극심해져서 이 마을과 저 마을이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별로 행복하지 않겠죠? 자,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 공유된 사회, 이런 것들이 삶의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쓸 분량이 좀 제법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복습하고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꼭 다음 시간에는 색기 있는 펜들을 갖고 오면 좋겠어요. 특히 뭐 색연필 이런 거 갖고 오면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